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은 우리가 모든 생활을 바꾸고 있는 컴퓨터하고 네트워크를 제품에 포함시킨 그러한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에 어떤 컴퓨터를 포함시킬 수 있다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컴퓨터가 포함됐으니까 가장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거기서 이제 구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제품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를 포함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컴퓨터는 어떤 지역에 설치해 놓으니까 전기도 들어오고 뭐 좋은 컴퓨터도 쓸 수 있지만 제품이란 건 일반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는 전기라든가 그런 거에 제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네트워크 연결되면 그 앞에서 말한 컴퓨터 안에 제품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가 좀 약하고 전기가 좀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요즘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하면 그 제품에서 제공하고 싶은 기능을 외부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외부의 기능, 클라우드 기능이라든가 또는 서버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의 기능이라든가 성능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네트워크가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제품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는 이제 컴퓨터가 있다는 얘기는 센서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센서하고 컴퓨터 프로세스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내 제품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외부에 나의 정보를 저장해서 나랑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외부에 저장한다는 얘기는 외부에 나의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가상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상의 제품을 이런 피지컬 대상, 제품에 대응하는 그런 버추얼한 대상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은 어떤 현상,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뭐 그냥 스마트 커넥티드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기존의 제품에 스마트 커넥티드화 시키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에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집어넣어서 뭔가 다시 사용해 봤더니 기존의 제품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기존의 제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들이 생긴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와치라는 게 있습니다. 시계라는 게 있는데 그 스마트라는 게 붙이면 뭐가 됩니까? 스마트워치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계가 시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뭐 거기 센서랑 합쳐서 우리의 심박수를 측정해 준다든가 우리가 달리기를 한 걸 측정해 준다든가 또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려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런 기존의 어떤 제품에 컴퓨터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 보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그런 기능들이 나타나더라, 할 수 있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현재의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의 특징이 됩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의 어떤 응용 단계를 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감시, 제어, 최적화, 자율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제품에 넣어주면 이 제품의 현재 상황이라든가 또는 주위의 상황이라든가 제품의 현재 주위 상황이라든가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감시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감시라고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다가 컴퓨터하고 네트워크를 집어넣으면 현재 밖의 온도가 어떻고 지금 속도가 어떻고 하는 것을 외부로 보낼 수 있죠. 그러면 그 자동차를 감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제어라는 것은 그런 감시에다가 거기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줄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자동차의 온도하고 속도만 체크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엔진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뭐 어느 이상 높아지면 속도를 줄이게 할 수 있고 밖에서 외부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제어죠. 제어는 이제 감시 더하기 어떤 액추에이터, 어떤 기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걸 외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최적화라는 것은 뭐냐면 최상의 상태로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그 온도라든가 주위 상태라든가 또는 노면의 상태 같은 거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센서에서 들어온 거를 예를 들어서 정보를 밖에 클라우드로 보내서 클라우드가 그것을 계산을 해서 그 명령을 다시 그 엔진에 보내면 엔진에서 조절한다. 이런 식으로 감시, 제어가 합쳐져서 거기다 어떤 그것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로직까지 합쳐지면 바로 최적화가 되는 거죠. 자율화라는 것은 사람의 의사 결정이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이런
감시, 제어, 최적화가 합쳐져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속도 같은 걸 감시도 하죠.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제어를 하죠. 그걸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속도라든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최적화도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정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사람이 필요 없이 혼자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은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감시, 제어, 최적화, 자율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의 예인데요.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마네킹이 있죠. 좌측에 있는 마네킹, 일반적인 마네킹이고 우측은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 마네킹인데요. 사실은 이 C 마네킹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마네킹입니다. C 마네킹, 스마트 커넥티드 마네킹은. 그래서 마네킹이라는 게 원래 목적이 뭡니까? 고객이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그 모습이 어떨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인형이죠. 단순한 더미라고 보통 그러는데 인형인데요. 근데 스마트 기능은 뭐냐면 그 더미, 그 인형의 그 마네킹의 어떤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연결하면 전혀 다른 그러한 이득을 제공할 수 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와치였는데 거기에 스마트가 붙으면 컴퓨터나 네트워크가 들어가면 전혀 다른 것처럼 이런 마네킹에도 그런 다른 특성이 생깁니다. 자, 이 마네킹은 C 마네킹이라는 시스템은 좌측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 카메라하고 그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면 그 센서가 사람이 다가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그 카메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의 얼굴을 찍습니다. 그 이제 자기 그 마네킹에 다가온 사람의 얼굴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보내요.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그 사진을 보내니까 그 사진을 분석을 해서 그 고객의 나이가 어떻고 이 사람이 성별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다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실 이 컴퓨터에는 라즈베리 파이라고 해서 한 4, 5만 원짜리 컴퓨터가 단순한 컴퓨터 하나 들어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스스로 그런 AI 프로그램을 돌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밖에 네이버라든가 IBM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서 그 결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별이 어떻다, 나이가 어떻다는 걸 돌려주는 거죠. 그럼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바깥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게 바로 이제 이 C 마네킹, 이 스마트 커넥티드 마네킹의 특징인데요. 이 마네킹이 그럼 이렇게 딱 붙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마네킹 역할을 하는 거죠. 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보인다는 거 보이는 거지만 어떻게 됩니까? 마네킹을 설치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마네킹에 접근한 고객들의 성별, 그러니까 이 옷에 관심 있는 고객들의 성별하고 나이를 알려주는 거죠. 자동으로 체크를 해서. 그러면 내가 옷을 디스플레이를 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옷을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 비슷한 옷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깜깜이로 어떤 고객이 이 옷을 좋아하는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마네킹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마네킹의 역할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옷에 관심 있는 고객의 성별하고 나이가 어떻더라, 언제 그런 고객들이 접근했더라는 걸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새로운 어떤 마네킹의 기능이 추가된 거죠. 그게 바로 이 스마트 커넥티드 마네킹의 어떤 추가된 스마트 커넥티드화 됨으로써 추가된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을 개발하는데 또는 사용하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직은 이런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들이 그 시장에 아직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제품 개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부품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부품이라는 것은 제품 안에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부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 구성을 만들 때도 프로덕트 컴퓨레이션이죠. 제품 구성을 만들 때도 소프트웨어 구성이 달라지면 또 하드웨어 구성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 소프트웨어 구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는 소프트웨어 구성 자체가 하드웨어 구성을 다르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제품 구성에서도 프로덕트 컴퓨레이션에도 소프트웨어 모듈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들이 그냥 단순히 수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플랫폼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에 어떤 네트워크 종류를 사용한다,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하면 그게 하나의 큰 체계가 플랫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반 자체가 소프트웨어에 연관된 그런 기반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또 소프트웨어가 그냥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사용해요. 옛날에도 소프트웨어가 사용됐었거든요. 자동차 안에 엔진에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데 어떤 거였냐면 자동차 그 배기가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맞추기 어려우니까 들어오는 흡기량, 뭐 엔진 속도 이런 거에다가 어떤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엔진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죠. 그런 소프트웨어는 많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런 거 더하기 거기에서 네트워크로 밖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밖으로 끄집어 나와서 그 계산할 때 클라우드 사용하기도 하고 계산 결과를 외부에 당연히 저장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도 필요하지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도 필요하고요. 인터넷에 밖에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그런 어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플랫폼 기반의 그런 시스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건 우리가 보이는 건 하드웨어지만 사실 그 안에 또는 저 클라우드 건너편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기계 부품이 하드웨어라는 건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복합된 그러한 제품 우리가 사용하고요. 생각보다 하드웨어보다는 저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까지 생각한다면 소프트웨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복잡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특징을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 그림에 보이는 게 어떤 중국의 어떤 제조업체 공기청정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여러분들이 뭐 그냥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걸 사용할 때 인터넷에 등록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안에 인터넷 커넥션 부품이 들어있어서 이게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중국에 있는 서버에 연결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그 서버에 연결되면 그 서버에 다른 제품들도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전체 우리 집안에 공기청정기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같이 컨트롤한다든가 또는 공기청정기랑 무슨 다른 뭐 시기가 있는데 전자시계랑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컨트롤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앞에 있는 공기청정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사용하고요. 그다음 그거랑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어딘가에 있는 클라우드도 사용하고 있고 어딘가에 있는 서버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제품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이, 소프트웨어가 제품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사용하는 사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용자는 고객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 제품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등록한,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사면 그 회사 제품을 다 등록하면 그걸 내가 다 통제를 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도 뭐 크거나 끌 수도 있고 서로 통신해서 잘 처리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자료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조정이 가능해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게 돌아가고 있는지 꺼졌는지 얼마나 빨리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한 정보를 다시 설계에다 우리가 그거를 클로즈드 루프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물건을 설계해서 생산해서 팔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정보를 계속 내가 받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다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루프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고객과 제품 설계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꾸 등록을 하게 하고 인터넷에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플랫폼 위에 올라간 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제품을 살 때도 그 회사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생산자가 점점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제품 개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